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론의 행패, 어떻게, 왜 가능한가에 대한 겁니다. 어제 18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JTBC 기자가 아마 미국에서부터 따라붙어 가지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 즉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 즉 이재명 지사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했겠어요.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라는 대목입니다. 그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12년 동안 이재명 지사를 지켜보면서 로비를 많이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것은 어제 보도에서는 나왔는데 오늘 메인 보도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짐작컨대 JTBC를 제가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의 보도에는 들어갔고 아마 저녁 뉴스에는 안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다음을 통해서 주로 보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뉴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사실은 보도를 하고 특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이 지사 선택권이 언론의 행패를 부리게 만드는 힘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아주 제또 티 같은 거예요. 지사 선택권. 이것 때문에 많은 진보 진영들이 자기 자신의 언론을 가지고 싶어 했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난 자본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보개혁 진영이 성공했던 것은 한겨레 신문 하나밖에 없죠. 아무튼 이 지사 선택권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9월 24일 YTN에서 최순실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근무를 했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는 내가 서울지검 형사부장 할 때부터 알던 사람이다. 한 26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기자가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턱이 없지. 왜냐하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진행되는데 끼어들 여지가 없지. 내가 이재명 씨라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씌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사 선택권에 의해서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검색해가지고 알았어요. 지사 선택권이 언론의 행패의 큰 무기라면 두 번째는 추측 보도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귀국에 대해서 요즘 참 그 양반 이해가 잘 안 가던데 그동안 뭐 5년 동안 안 보다가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진모 씨 남욱의 귀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귀국했는지 알 수가 없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 양반은 또 남욱 변호사가 귀국 안 하면은 뭔가 이재명하고 커넥션이 있으니까 귀국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어떻든 그건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의심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인용해서 여기저기서 보도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추측 보도인 거죠. 이거는 한 사례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엇으로 알려졌다, 무엇으로 전해졌다라는 식의 보도는 대부분 추측 보도이고, 그 보도하는 주체의 의도가 빤히 들어가 있는 그런 보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인용 보도인데요.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수준 있는 언론도 있지만은 수준 이하인 개판 언론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개판 언론들을 주류 언론들이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요즘은 공인들의 페이스북도 많이 인용 보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장모 씨, 예, 청와대 상황실장 김대중 정부 때 했던 사람이고 저하고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참 옛날 무슨 종편에 뭐 무슨 탱크인지 뭔지 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망가지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뭐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재명은 범죄자다. 그래서 언제 낙마할지 모른다. 그래서 여권 핵심 부에서는 이른바 플랜 B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낙마하면 김부겸이나 유시민이가 나온다더라. 뭐 유시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투로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이런 보도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아이 이재명이 낙마하면 이낙연이 돼야지 왜 김부겸이 나오느냐 뭐 이런 또 비협시역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인용 보도 장성민은 아주 대표적인 추측 보도의 하나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대부분 추측 보도예요. 이거를 인용을 해서 결국은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뜻, 즉 이재명은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네 번째 언론의 행패를 가능하게 한 무기는 거두절미 왜곡 보도입니다. 제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다음날 조중동은 점점점 이런 만화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 보도하는 사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한다면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죠. 다음날 조중동은 이렇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예수 죄 없는 자 발언 일파만파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거두절미 왜곡 보도의 전형이 있죠. 남욱의 발언도 얼마든지 거두절미 왜곡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남욱 발언 파장 12년간 지속적으로 이재명에게 로비했다 폭로 해놓고 얼마나 내가 트라이를 했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보도할 언론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 맥락은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언론 개혁을 하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 개혁한다고 언론 자유 침해 안 합니다. 전두환 때도 할 말은 다 했어요. 그 법 만든다고 할 말 못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추측 보도를 해서 한 공인 혹은 사인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토록 함으로써 함부로 보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언론 자유가 재갈에 물려있던 그런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언론 개혁을 하고 언론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도들은 일정 정도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흔들릴 필요는 없죠. 사실 그런 지지도 여론조사 보도가 정확하지도 않거든요. 특히 ARS 방식의 조사, 자동응답기 이한 조사는 왜곡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ARS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끊어버립니다. 따라서 ARS 조사 방식은 적극층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이런 식의 의혹 보도가 나오면 중간층은 흔들리고 적극 지지층은 전화를 외면합니다. 적극 반대층은 전화를 잘 받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역대 최악체 약한 후보입니다.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진보 개혁 진영은. 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홍준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싸우는 거죠. 대장동 왜곡 보도와 싸우는 겁니다. 한두 발 시간 없습니다. 자, 이런 언론에 대항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